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요, 대구검찰청 서부지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에 대한 윤석열 사퇴 기자회견인가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요.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전체를 다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검찰청, 여기 검찰청이 두 개가 있어요. 윤석열의 불공정한 수사는 물론 윤석열 일가의 파렴치한 정말 악기 같은 짓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죠. 윤석열 처와 장모가 범죄를 저지르면 윤석열이 검찰 권력으로 뒷배를 봐줘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까? 3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고 7명이 감옥을 가고 윤석열 일가 사안만 하면 모조리 죽거나 감옥 가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윤석열 장모, 윤석열 마누라와 사업을 해서 돈 벌고 좋게 헤어진 사람이 있냐? 한 명도 없답니다. 어제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 잘 믿으면 안 가지만 사업에서 돈은 못 벌었고 감옥으로 안 간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드는 겁니다. 윤석열 장모는 사업을 하고 돈이 벌리면 돈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파멸로 몰았습니다. 감옥을 보내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고 이런 짓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그 뒤에서 윤석열과 서로 상의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공정 수사를 논하기 전에 이런 가족 범죄단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권영진 시장이 어떤 의도로 마스크 안 쓰면 300만 원 벌금 물리겠다고 했는지 또 왜 대구시장 상인들 장사 좀 되게 하려고 정부에서 생활적 거리두기 저 앞에 있는 택시들 좀 돈벌이 좀 되게 하려고 그 판단하기 정부에서도 계속 사회적 거리두고 강력히 통제해서 코로나 확산 안 시키면 좋을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국민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으면 안 된다고 세종대왕이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활적 거리두기를 오늘 전환했더니 권영진 시장은 마스크 안 쓰면 300만 원 물린다. 우리는 더 강화하겠다. 대구 시민들, 대구 자영업자들, 대구 택시기사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누구는 당신만큼 강력히 하기 싫어서 앉는 거 아닙니다. 다 국민을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코로나 확진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따라줘야죠. 당신이 독불장군입니까? 정개구리입니까? 과거에 당신이 그렇게 대구시 코로나 사태 확진 때 발벗고 다사했습니까? 그렇게 강력히 조치했습니까? 권영진 시장 이따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그리고 서울의 소리 대구특파원인 조석원이라고 합니다. 검찰개혁이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이제 입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부터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수사조정권 각각의 이런 검찰개혁 입법과 이 완성을 앞으로 해나갈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장애물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까지 윤석열 검찰은 공공연하게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다시 이번 4.15 총선에 준엄한 국민들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역주행을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각각 그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 있는 우리 선거에 당선됐던 당선인들의 압수수색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허물과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는데 갖가지 다른 정치적인
사건들,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들은 정치검찰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더 이상 검찰개혁이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1장애물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고 새로운 검찰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엊그저께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임은정 검사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그만큼 검찰 내에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민 여러분 윤석열 총장 치하에서 검찰개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한뜻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더욱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깨 있는 대구 시민들 그 모임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박대희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가장 그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코로나19가 제일 처음에 현 정부에서 잘 방역이 되고 있다가 초기에 대구의 신천지 신도 31번 확진자로 인해서 그들이 같이 예배를 했던 예배자 2,000명 가까이 되는 그 예배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구시장과 대구시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이미 대구시에서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압수수색을 반려한 이 검찰 최근에는 31번 확진자가 거짓말했는 게 드러났죠. 2번이 아니라 3번이나 예배를 봤었고 그리고 명단에 신천지 측에서 제시한 명단이 진실이라고 대구시에서는 신뢰한다고 얘기했지만 또다시 위장교회와 교육생과 관련된 그 명단이 또 공개가 되면서 이 신천지가 얘기했던 것들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바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입원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 비용은 정부에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진료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 31번 확진자로 인해서 전국에 코로나19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대구시장도 동선문자 유일하게 코로나19가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선문자와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구 시민들은 어느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했는지 어느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왔다 갔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문자가 실시간으로 날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만 문자가 날아오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최근에 이제 확진자 1명, 2명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시청에 고작 타고 들어가야지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구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얼마 전에 경제부시장의 비서까지 신천지 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동선 공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신천지와 대구시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행태들에 대해서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어제 시장이 얘기했더군요. 마스크를 안 쓰면 300만 원 과태료를 문다고. 지금 다 끝나가는 마당에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 시민으로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지역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거는. 또한 검찰 또한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신천지에 대해서 강력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발동해서 수사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코로나19를 수사권과 기소권만 잘 제대로 발동했더라도 코로나는 애초에 이렇게 피해자와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의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뻔뻔하게 가만히 있는 검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됩니다. 시대는 점점점 변하고 있는데요. 좋게 변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검찰이 구태연하게 점점 후퇴하고 있는 이런 실패를 대구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진봉하는데 검찰이 이렇게 후퇴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대구에 신천지 관련한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도 고발 상태고, 그리고 신천지에 관련돼서도 고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이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찰이 수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2번이나 반려를 했죠. 결국에 얼마나 늦었냐? 그게 바로 신천지 관련된 내용들만 해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나중에 소위 말해서 행정 집행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 당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본인도 신천지 대구 교단을 향해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검찰이 검찰개혁과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정말 정의를 세운다면 제대로 이런 것들을 수사해야 되고, 이것들이 바로 민생과 하는 것들이 바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온전히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구시장과 대구시 당국 여전히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제대로 시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바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반성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구의 고향으로서 지금까지 한 38년 정도 살아왔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대구 시민들을. 대구 시민이기에 대구 시민들을 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26년, 92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는 경제 꼴찌였고, 대구시에 대기업 하나 없고, 그저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 정치인 되면 자기들 재개발에, 개발 건축 사업에만 예산 다 쏟아붓고, 청년층들, 신혼부부들 지원해주는 서울하고 대구하고 비교했을 때 1000배 차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무조건 찍습니다. 그 단순한 이념 하나 때문에. 이념이요? 역사책 좀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대구의 젊은 청년층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20대 인구 유출 도시 1위입니다. 대구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광주하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비교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구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조차 쓰지 않고 대구가 힘들어지는데도 무조건 찍습니다. 그냥. 그거부터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총선 이후로 아마 타 지역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께서 대구 경북을 심하게 질타하지 않을까. 근데 그 질타는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스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대구를 변화하기 위해서, 대구도 대한민국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으로서, 대구에 살아온 대구 토박이로서 상식을 얘기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조심님도 내려오시고 대구 서부지청에서 민부기 의원이 오셔서 이렇게 하셔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객관적이고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욕하고 헐뜯고 남의 사진 가지고 심하게 막 만들어 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정치 아닙니다. 마라톤 한 번 했다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대구가 엄청 높았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번 돈에 그 세금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또다시 이런 일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고립될 것이고 스스로 심판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구의 소리 조석원입니다. 오늘 저기 서부지청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윤석열 검찰이 더 이상 이렇게 선택적 정의로 계속해서 물을 흐리는 거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국민들이 나서서 정말 다시 검찰개혁 완수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렵지만 대구에서도 함께 깨어있는 시민들과 박가리하면서 열심히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